한국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말하다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토크 콘서트 진행하기에 앞서서 현재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단원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고 있는 유재훈 학생이 미니 강연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학생의 이야기를 먼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원중학교 2학년 유재훈입니다. 저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은 꿈입니다. 저는 2015년에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입학한 저는 학교 생활에 매우 낯설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한 번은 급식당번을 했었는데 제가 은근히 꼼꼼하고 원칙에서 벗어난 행동을 보면 못 참는 성격이라 친구들에게 화를 내기 일쑤였습니다. 매사에 그러한 행동 때문인지 좀처럼 다가오는 친구도 없었고 학교 생활에 재미를 못 붙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담임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지만 학원 시간 때문에 쉽게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학교에서 배부된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된 어머님께서 흔쾌히 승낙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소프트웨어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일정한 패턴을 찾아 알고리즘에 맞게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저에게 딱 맞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학교 방과 후 시간마다 진행되는 주니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수업 시간이 매우 기대되고 즐거웠습니다. 또 1, 2, 3학년 학생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결과물을 만들고 교우 관계와 선후배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특히 작년 말부터 올해 새롭게 배우게 된 3D 프린팅을 이용하여 원하는 모델링을 디자인하고 판매까지 해보는 경험은 저의 진로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전자의수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손이 불편하셔서 항상 걱정이었던 경험을 토대로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하여 전자의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만든 전자의수는 3D 프린팅으로 디자인하고 아두이노 보드로 작동하는 로봇팔입니다. 비록 원하는 작품으로 만들지 못하였지만 3D 프린팅과 피지컬 컴퓨팅을 접목하여 세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무기력함에 빠져있던 저는 소프트웨어 수업을 통하여 컴퓨팅 사고력을 키울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협업 학습을 통하여 교우 관계까지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서 감히 혼자 해볼 생각도 못했던 소프트웨어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궁금한 내용이나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이제 인터넷에서 답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한 저의 가장 크고 만족스러운 변화는 앞으로 꿈과 진로뿐만 아니라 저에게 닥칠 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펼쳐내 주셨습니다. 유재훈 학생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잘하셨어요. 네. 좀 떨리죠? 네. 그렇습니다. He is a very lovely student. Is now being educated software at the school, and we are now talking about Korean education, software education with him and his mother and his teacher. 자, 그러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This session will be presenting in Korean. Please use your device. 한국어로 쭉 토크쇼 진행하겠습니다. 벌써 올라와 주셨네요. 먼저 우리 유세은 학생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함께 유재훈 학생과 여러 얘기를 먼저 나눠보셨는데요. 어머님 나와 계십니다. 김성숙 여사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로 모실게요. 네, 제 옆자리네요. 네, 그리고 꿈을 안겨주셨네요. 유재훈 학생에게 안산 단원중학교 김명석 선생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김명석 선생님 중간으로 모실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벤처기업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네이버 산하 비영리 연구소입니다. 엔트리 교육연구소의 송상수 연구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한국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한국의 소프트웨어 교육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유재훈 학생 지금 속이 타죠? 많이 긴장했을 거예요. 네,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전자의수를 만들었어요? 네. 네, 아버지가 팔이 좀 불편하셨어요? 아버님께서? 네, 손가락이 응. 되셔가지고 네. 많이 불편하셨어요. 손가락이 절단된 상태여서 조금 네. 더 수월하게 손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군요. 네. 네. 그냥 얘기만 들어도 참 기특한 생각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머님께 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그 재훈 학생이 처음에 학교 생활을 적응하지 못했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추천을 받았는데 학원도 가야 되고 시간도 없어서 쉽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머님께서 권유를 해주셔서 한번 시작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희 마이크 들어주시고요. 네, 소프트웨어 교육을 왜 받게 하고 싶으셨는지 먼저 좀 궁금합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사실은 어떤 분들은 컴퓨터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컴퓨터 갖고 노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에 컴퓨터에 대해서 저는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그거라도 배워보라고 처음에는 사실은 권유를 해서 시켰어요. 그거라도 해봐라. 예, 그러면 그것이 친구들과 좀 어울릴 수 있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였나요?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조금 소심도 하고 그래서 같이 해보면 자기가 터득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하게 됐는데 네. 지금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가 뭔지 알고 시키신 거예요? 아니요, 몰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일단 뭐라도 해봐라. 네, 책 안 읽는 그 학생들에게 만화라도 읽어라 뭐 이런 얘기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예, 맞아요. 저도 그래요. 예. 네, 책 대신 만화라도. 네. 그 지금은 그래도 좋은 작품으로 또 이렇게 큰 무대에 서게 됐는데 마음이 뿌듯하시겠어요? 네, 좋아요. 네. 가문의 영광입니다. 근데 아까 발표할 때 보니까 많이 떨리시는 것 같은데요. 어머니께서 얼굴을 부여잡고 계시던데요. 쑥스러워서. 그러니까 하는 거 보니까 어떠셨어요? 처음 서는 무대니까 네,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저한테는. 네, 잘한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은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우리 재훈 학생 먼저 발표하니까 제가 잘 안 보여서 좀 뒤로 갈게요. 저희 어머님 얼굴이 잘 안 보이네요. 네. 저도 그 사실 재훈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말을 잘하는 학생이 아니에요. 네. 예, 약간 좀 내성적이고 이렇게 무대 공포증이 있는 학생인데 여기에 쓴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걱정이 많이 됐죠. 그래서 연습도 좀 많이 하라고 얘기도 하고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잘 못하더라고요. 네. 잘해. 그래도 처음인데 얘 네. 원래는 아예 말도 잘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하는 학생인데 이 정도 했다는 게 너무나 저도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잘했어요. 네. 소프트웨어 교육의 변화라면 변화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소프트웨어 교육 때문이 아니라 아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찾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또 전문가도 계시니까요.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머님, 그 지금 재훈 학생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고 나서 집에서의 생활도 좀 바뀌었나요? 어떻습니까? 예, 많이 바뀌었어요. 조금 네, 어떻게? 소심하고 학교에서 잘 활달하지가 못했어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자기가 성취감도 있고 자발적으로 학교에 가서 배우려고 아침 일찍 움직이는 것도 있고 네. 많이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고 싶은 것을 찾았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재훈 학생의 경우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잠깐 그 소프트웨어 교육 현장의 활기찬 모습들,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 현장의 모습을 먼저 보시고 나서 조금 더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과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다시 교육과정이 들어오기 전부터 교사들의 자발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이제 교육과정이 들어오면서 조금 더 빛을 발하면서 그리고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많은 자료들이 개발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지금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를 봤을 때 많은 현장에서 양질의 교육 자료들이 많이 생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학습의 형태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는 주제를 환경 또는 사람과 같은 조금 포괄적인 주제를 잡아서 학생들이 환경에 대해선 어떤 소프트웨어가 또는 사람에 대해선 어떤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또는 자기들이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형태의 학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장애 이해 교육을 예전부터 학교에서는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난 뒤에는 일부 학생들이지만 수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장애인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라는 결과물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가 말하는 컴퓨팅 사고력을 가진 문제 해결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게 소프트웨어 교육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장의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영상을 통해서 좀 먼저 들어봤는데, 소프트웨어 교육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함께 생산해낼 수 있는 효과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까 데니송 박사님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송상수 연구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 대한민국의 현 소프트웨어 교육의 주소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대중강연들을 많이 다녔는데요.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아니 그 어려운 걸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런가 이제 생각해봤더니, 학부모님 세대라든지 그런 분들이 아이들이 막 검은 화면에다가 막 이상한 글씨 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소프트웨어 교육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뭐 GW 베이직을 혹시 예전에 배우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신데요. 근데 오늘날 요즘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는 그런 소프트웨어 교육은 훨씬 더 쉽고 재미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크게 4가지가 대표적인데요. 뭐 언플러그드 활동, 또는 알고리즘 활동, 또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활동, 피지컬 컴퓨팅 활동, 이런 크게 4가지 활동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받게 됩니다. 뭐 언플러그드 활동 같은 경우는 컴퓨터 없이 컴퓨터 과학의 원리라든지 알고리즘을 학습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쉽게 말해서 보드 게임이 또 언플러그드 활동이 될 수 있고, 또는 뭐 퍼즐 게임, 그리고 신체 활동들도, 그런 놀이 활동들도 언플러그드 활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단계를 거친 다음에 하는 것이
알고리즘 놀이 활동인데요. 이때는 컴퓨터를 가지고 컴퓨터 안에서 이제 작은 게임 형식의 그런 미션들을 수행하면서 순차 선택 반복과 같은 그런 프로그래밍의 원리들을 또 학습할 수 있고요. 이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이제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엔트리와 스크래치를 많이 쓰는데요. 앞에서 배운 개념들을 가지고 나만의 작품들을 만들어보고 또 로봇이라든지 아두이노로 그런 기계들을 조작해보는 소프트웨어로 기계들을 조작해보는 피지컬 활동까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또 재미있게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컴퓨터를 다루는 것부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생산물을 낼 때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듣기에도 저는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특히 컴퓨터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는 그게 더 흥미롭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재훈 학생은 처음에 소프트웨어 교육 받을 때 어렵지 않았어요? 마이크 꼈구나. 네, 어렵지 않았어요? 많이 어려웠었어요. 많이 어려웠어요. 네.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알고리즘이 그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려웠었어요. 아, 알고리즘이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 그런 네. 부분이 어려웠다. 저한테 물으면 안 돼요. 네. 네. 아,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지만 어떻게 풀어 나갔어요? 선생님들께서 좀 같이 학습을 하시나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시나요? 아니면 친구들과 팀워크를 하시나요? 네, 보통 친구들과 하고 친구들과도 잘 안 풀리면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함께 풀어나가요. 아, 먼저 친구들과 얘기 나누고 네. 모르면 또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보고 선생님께 가서 여쭤보고 아, 이건 또 다른 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좀 더 친해졌겠네요. 네, 네. 많이 친해졌어요. 지금 그 선생님께서는 김명석 선생님께서는 재작년에 담임 선생님이셨죠? 작년에 다니고 작년에. 그러면 유재훈 학생이 처음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기 시작할 때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유재훈 학생이 어려웠던 부분들 어떻게 풀어나가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 단원중학교에서는 맞죠? 네. 단원중학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 좀 주세요. 재훈이가 그 작년에 처음 어려웠던 이유는 제가 잘 못 가르쳐서 그런 겁니다. 아, 네. 그 사실은 저도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요. 네. 재작년 2014년 후반기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워낙에 소프트웨어라든지 컴퓨터를 좋아해서 한번 그러한 교육을 하는데 관심을 갖고 신청을 해봤는데 그게 돼서 저도 소프트웨어 교육이 잘 모르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배우고 저도 배운 걸 학생들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수업이 수학 시간이라든지 국어 시간에 선생님들이 앞에 나와서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런 식으로 주입식 교육 방법처럼 하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스크래치를 가르치는데 엔트리를 가르치는데 이 블록은 뭐에 사용하는 블록이고 이 블록은 뭐에 사용하는 블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힘들고 그게 아마 재훈도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힘든 게 올해는 좀 더 재훈이도 그렇고 다른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굉장히 편해지고 쉬워졌거든요. 그 이유가 가르치려고 안 합니다.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려주고 애들 보고 해라. 그러니까 애들이 알아서 기능들을 찾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얘네들은 뭐 네이버라든지 워낙에 검색 능력도 뛰어나고 알아서 필요한 것들 다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다 된 애들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제 틀에 맞춰가지고 애들을 끌어올려 보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쉬워졌고 애들도 재밌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소프트웨어 교육은 그러면 경험상 현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주입식으로 했던 교육이 아니라 함께 활동을 하면서 습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더 제 드네요. 경험은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는 그 도구를 이용해서 뭔가 이제 만들어보고 싶은 것들을 만들 수 있게끔 그 판을 깔아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지금 전문가께서는 끄떡끄떡하고 계시는데요. 소프트웨어 교육이 어쨌든 이런 팀 활동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겠죠. 물론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난히 더 그런 면이 있나요? 네, 실제로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서
수업을 하다 보면 자, 이 블록은 이거고 이렇게 하면 10분도 안 돼서 학생들은 교사의 말을 안 듣고 그냥 자기가 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하셨겠지만은 학생들은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교사가 계속해서 그걸 막고 자, 지금 수업에 들어서 이게 이거다 이렇게 개념 설명하기보다는 스스로 그것들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들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때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김명석 선생님께서 하신 방법이 훨씬 더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해커톤이라든가 경진대회 사회를 꽤 많이 본 편인데 그냥 일반 아나운서 치고는 보면 1박 2일, 2박 3일간 그 학생들이 정말 본인들의 의견을 서로 개진하면서 뭔가 만들어내는 작업 속에서 정말 희열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시상식 때 보면 울기도 하고 서로 껴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재훈 학생이 그간 혼자 외톨이였던 것이 친구들이 좀 많아지고 학교 생활이 편안해졌던 모양이에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팀 활동을 하면서 어떤 친구들과 가까워졌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랑 뭐 성격이나 비슷하거나 아니면 무엇에 대해 집착을 하는지에 대한 거. 아, 무엇에 대해 집착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네, 소프트웨어 수업마다 다 하는 게 제각각이잖아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그러니까 잘하는 거에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아, 그래서 뭔가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할 수 있게 됐네요. 네. 그 의견 충돌은 없어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네. 네. 처음에는 많았는데 이제 조금씩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니까 서로를 이해하면서 얘기하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아, 교사의 입장에서 그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나오는 또 다른 효과일까요? 아니면 예상을 하셨어요, 선생님? 그쵸, 효과죠. 왜냐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그 수업을 할 때 처음에는 개인별로 뭔가 미션을 주고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모든별로 이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모든별로 해결하게끔 하는데 지금 재훈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 모두만의 이제 4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서로 다른 성격의 특징을 가진 아이들끼리 모둠을 구성하게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코딩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애들은 이제 디자인하는 걸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과 좋아하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좋아하는 것들 각각 역할을 분담을 해서 그 프로젝트를 이제 완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완성을 하다 보니까 서로 애들도 이제 서로 이제 말도 많이 하게 되고 자신감도 생기고 협동심도 생기고 이게 오히려 소프트웨어 수업의 가장 큰 효과인 것 같아요. 뭐 네. 어떤 컴퓨팅 사고 이런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더 협동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네요. 그 소프트웨어를 연구하고 소프트웨어 관련 공부를 하는 연구자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교육적 효과를 예상을 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미 사실 많은 논문이라든지 또 현장의 경험에서 그런 것들을 입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것이 저 또한 이제 겪었던 일 하나가 제가 이제 작년에 EBS에서 소프트웨어 놀자라는 방송을 한 6개월간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평범한 학생들 뭐 5학년, 6학년 학생들 3, 4명이랑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이 학생들이 수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랑 최종적으로 6개월 뒤에 학생들이랑 같이 이야기해 보면서 많은 변화들을 좀 저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사고의 관점을 많이 바꿔주는구나라는 걸 좀 경험했었는데요. 아이들이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게임을 사용하거나 게임을 보거나 또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사물들을 사용하던 그런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저건 어떻게 만들지? 제 원리는 뭘까? 쟤는 이렇게 또 바꾸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창조적인 그런 생산자의 그런 사고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고들이 더 문제 해결 능력도 높여주고 다양한 그런 과제들에 대한 집착력도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렇네요. 저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소프트웨어를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교육 현장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거꾸로 교육적 효과가 정말 많이 있네요. 어머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우리 재훈이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뭐 저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사례가 있을까요? 뭐 친구들하고 같이 온다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얘기들을 한다든가 평소에 어떠세요, 어머니? 글쎄요. 집에 와서는 별로 얘기를 잘 안 해요. 아들이라. 네. 네. 근데 이거를 하면서 소프트웨어 하면서 이거는 이렇다, 이거는 이렇다. 적극적으로 저한테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얘가 발표하는 능력이 조금 생겼다고도 봐요. 저한테도 얘기한다는 것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대로 얘기를 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게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아, 엄마와의 대화도 텄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의 힘이네요. 네, 그런데 사실 뭐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현장에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잠깐 소프트웨어 교육을 준비하거나 받고 싶은 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저희가 인터뷰로 좀 꾸며봤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보시고 관련 내용들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은 소프트웨어 교육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올해 알파고 이슈 이후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프트웨어 교육에 활동에 많은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소프트웨어 교육을 그렇게 어려운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초등에서 즐겁고 흥미를 갖는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초등학교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각 현장에서의 선생님들께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송상수 연구원님께 여쭤볼까요? 어떤 부분들을 지금 현장에서는 보완하면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자 하는 선생님들께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보통 이제 이러한 주제를 말할 때 뭐 교원 연수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는 학교에 있어서 뭐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잘 보강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또 거기에 더불어서 교사가 먼저 이제 우리 김명석 선생님처럼 소프트웨어가 정말 재밌구나, 이걸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의 일상생활과 나의 학문과 다양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재미있는 도구구나, 이거를 먼저 알게 되면 정말 자발적으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먼저 경험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민간에서도 많은 그런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든지 그런 가이드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례로 지금 제가 있는 엔트리 교육 연구소에서도 이제 네이버 산하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교육 자료들도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 또 무료로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네이버의 커넥트 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소프트웨어야 놀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영상들, 또는 교수 학습 자료들, 그리고 뭐 교사 연수들, 학부모 특강들에 대한 자료들, 그리고 안내들이 이렇게 있고요. 다양한 또 기관들, 삼성이라든지 MS라든지 이런 민간 기관들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서 우리 기기 많이 들여놨습니다, 이런 얘기를 단원 중학교에서도 하기는 하는데 3D 프린터만 4개라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생님들의 관심이 조금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물론 제반 시설도 갖춰져야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칭찬도 해 주셨는데 선생님께서는 먼저 선배된 입장에서 앞으로 그 선생님들께서 소프트웨어 교육 현장에 나도 한번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해 주신다면 뭐부터 준비를 해야 될지. 예, 일단은 그 학생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이것저것 하게 되는데 그 선생님이 아는 만큼만 학생들을 이렇게 시키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엔트리에서 어떤 엔트리라든지 스크래치, 그래픽, 코딩 언어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만 학생들을 이제 시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학생들도 어려워하고 선생님도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애들이 믿고 그냥 어떤 프로젝트 하나 던져서 예를 들면 환경이면 환경, 아니면 미래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보라고 하면은 알아서들 다양한 형태로 이게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일단 믿고 맡기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학생들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거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스크래치라든가 이런 그래픽 언어만 사용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중학생 애들이 좀 지루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두이노라든지 3D 프린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들여왔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따와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물건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이런 게 관리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학생들 이제 동아리를 모집을 한 다음에 이 동아리에서 그거를 직접 관리를 하게끔 맡겼어요. 사실 제가 편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오히려 학생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됐어요. 왜냐면은 재훈 학생이 아까 전에 3D 프린팅의 꿈을 찾았다고 하는데 유재훈 학생은 저보다 3D 프린팅을 더 잘 알아요. 어떻게 유지 보수를 막히면은 유지 보수 할 줄도 알고 그다음에 이거 뭐 필라멘트 갈고 이런 것들은 사실 학생들이 하기 힘든데 이 학생들이 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로봇이라든지 뭐 햄스터라든지 이런 컴퓨터들 이런 거 애들이 뭐 이상한 오락 깔아놨으면 다 지우고 이런 것들을 동아리 학생들이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좀 믿고 좀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제반을 만들면 선생님들이 훨씬 더 수업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께서는 선생님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을 믿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김명석 선생님께서 얼마나 그 소프트웨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이 큰지 따뜻한지 알 수 있는 게 지금 입고 계신 티셔츠예요. 제가 아까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목걸이 잠깐만 빼주시면 저 티셔츠가 선생님께서 직접 아이디어를 내신 건가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요. 지금 네. 이 티셔츠는 여기 옆에 300호에서 네. 글로벌 소프트웨어 포럼이라 그래서 전 세계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네. 한국 학생들하고 같이 모둠을 형성을 해서 1박 2일 동안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해커톤 거기서 대회를 학생들이 이제 외국 학생들이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자기 생각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네. 말하다가 뭔가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그러면은 여기 손가락을 가리키면은 가리키는 거예요. 나 생각이 아이디어가 있다. 아이디어가 있다. 그리고 요거는 시간 얼마 안 남았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의견 몇 의사소통을 개 더 할 수 소개해 있게끔. 주세요. 맨 마지막 건 뭐예요? 이렇게 그 해골처럼 생긴 거. 맨 마지막 왼쪽. 네. 요거요? 네. 요거 뭘까요? 자고 싶다. 그만하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가 지금도 알려드렸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이거 뭘로 하자 이런 것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요거는 어디 아프다. 이렇게 아프다. 아프다 또는 화장실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요거는 만든 디자인은 우리 소프트웨어 그 포럼 해커톤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직접 다 아이디어를 내서 디자인을 한 거예요. 함께 아이디어를 그래서 내셨네요. 소프트웨어를 처음 이제 수업을 하려고 하신 선생님들은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그 선생님들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함께 하시면 굉장히 재밌는 활동도 할 수 있고 많이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렇죠? 아이디어고. 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과 사랑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게 늘 하는 얘기지만 그게 중요하니까 늘 하는 얘기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유재훈 학생 오늘 그 전자의수에 네. 대한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아직 소개를 못했어요. 네. 근데 아주 짧게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전자의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네. 3D 프린팅으로 디자인을 한 다음에 아두이노 보드에 자이로 센서를 달아서 기울어지면 펴지고 그 반대쪽으로 또 기울이면 잡는 이렇게 뭉치는 등으로 일단 쉽게. 그걸 만들었더니 아버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직은 안 물어봤어요. 아직 안 여쭤봤어요? 네. 완벽하게 완성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알고는 계세요? 네. 네. 어머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마이크 들고 기특해요. 기특해요. 네. 나중에 잘 완성해서 손가락 하나하나 다 움직일 수 있게 잘 만들 수 있겠죠. 네. 네. 자신 있게 네라고 하는데요. 그 만드는 날 또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송상수 연구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 미국이나 영국은 기업에서 무료 교육도 정말 많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현실은 어떻습니까? 학교 공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에서 사회적 그 책임을 다하는 의미의
무료 교육이라든가 이런 지원들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를 비롯해서 삼성, MS 이런 곳에서도 계속해서 교사 연수라든지 컨텐츠들을 계속 발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정부와 또는 이제 민간 기업들이 함께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코딩 파티, 이것도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그런 소프트웨어 교육 그런 코스웨어들을 제공하는 건데요. 이제 학생들이 와서 자기의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미션들을 수행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보고 왔는데 한 8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도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뭐 교사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각각의 그런 기업의 홈페이지에서 또 사회공헌 사업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이미 시작은 됐네요. 네, 아마 그렇게 무료로 교육이 확산되고 또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발굴이 된다면 다시 그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다시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효과를 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재훈 학생께 여쭤볼게요. 앞으로 아직 그 소프트웨어를 받지 못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더 많거든요. 선도 학교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운 좋게 선도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먼저 받게 됐는데 아직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으면 뭐가 좋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이런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편한 대로 생각나는 대로 어떤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으면 나처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생각하는 건 많지만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 많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표현력이 좀 덜한 친구들이 함께하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선생님들이나 학교에 원하는 바는 없어요? 선생님이 있어서 불편하죠? 아니요. 네, 저쪽을 보고 얘기해도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아직까지는 만족해요? 네, 학교 시스템도 좋고. 네, 그러면 앞으로 꿈이 있다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꿈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알아가고 차근차근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죠. 네. 이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재훈 학생 같은 더 많은 대한민국의 꿈나무들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잘 받아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 어른들께서 저도 포함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그야말로 소프트웨어 교육은 컴퓨터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 나눈 대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필요한 가치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육일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 정부와 기업에서도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 네 분 나와서 얘기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